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단속을 강화하면서 미국으로 입국하는 영주권자들이 공항에서 체포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조카가 LA 국제공항에서 영주권을 빼앗기고 추방됐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을 올린 여성은 세관국경보호국 직원이 내 조카를 제지하고 영주권을 압수한 뒤 한쪽 모서리를 잘랐다며 이후 다른 3명과 함께 한 방에 가두었다고 전했습니다. 조카는 23세의 간호학과 학생으로 알려졌으며 어머니 장례식 참석을 위해 라오스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는 CBP 직원이 이들 중 한 명에게 영주권을 취득한 지 2년 미만인 사람의 경우 미국을 떠나면 돌아오지 못하게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영상엔 정확한 추방 원인이 설명되지 않았으나 이민법 변호사들은 영주권 포기 신청서에 서명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이민법 변호사들은 영주권자의 경우 1년에 180일까지는 해외에 거주할 수 있지만 장기 체류의 경우 미국에 입국할 때 I-407에 서명하라는 압박을 받기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안보부가 발행하는 I-407에 서명하면 자동적으로 영주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현재 SNS에는 비슷한 주장을 내놓는 영상이 여러 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 남성은 I-407에 서명하란 요구를 받게 되면 절대 서명을 하면 안 된다며 이민 관련 판사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고 싶다고 말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서류에 적힌 내용을 읽지 않고 서명을 한다며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강경 반이민 정책을 펼치면서 유아기 때 미국으로 입양된 한인 입양인 18,000명이 추방 위기에 놓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외동포청을 중심으로 한국 정부는 무국적 입양인들이 체포 또는 추방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며 대응책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혜 의원실이 오늘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국 내 시민권 미취득 해외 입양 동포 용역 결과에 따르면 작년 기준 미국 내 무국적 한인 입양인 수는 17,547명으로 추산됐습니다. 미국에서 2000년 제정된 입양인 시민권법은 입양된 이들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지만 현행법 시행 이전엔 양부모가 시민권을 별도로 신청해야 했습니다. 양부모의 부주의나 법적 구멍으로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무국적 한인 입양인은 추방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반이민 정책으로 추방 대상에 오른 대상은 지난해 기준 1,400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이 중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한인 입양인 2만 명을 포함해 불법 체류 중인 한인은 15만 명에 달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한 한국 정부는 무국적 입양인들이 체포 또는 추방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며 각 부처 차원에서 대응책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청 차원에선 재외공간을 주도로 해외 입양 단체와 협력해 시민권 취득부터 체포 이후 대응 방안에 대한 법률 컨설팅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재외동포청은 다음 달부터 재외동포 서비스 지원센터에 입양동포 민원 전담 창구를 개설해 입양동포를 전담하는 종합상담 창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불법 체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불법 체류자들은 지문과 집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등록을 거부하면 $5,000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어제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초안을 담은 문서를 입수했다면서 이 문서에 따르면 14세 이상의 어린이를 포함한 불법 이민자들은 정부가 새로 개설하는 등록 시스템에 지문과 집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출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불법 이민자는 최대 $5,000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진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이민자들이 구금 추방되더라도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하진 않았던 것에 비해 트럼프 정부가 추진 중인 계획은 불법 이민을 범죄화함으로써 이민 단속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새로운 정책을 설명하는 메모에서 이 나라의 불법 체류자들은 선택의 기로를 맞게 됐다며 그들은 본국으로 돌아가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미국에 입국하거나 계속해서 우리 법을 위반하는 것에 대가를 치르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려는 이 정책은 1940년에 통과된 법의 이민자 등록 조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당시 이민자들 중 의심스러운 공산주의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만들어진 법 조항은 영주권자를 비롯한 모든 이민자가 매년 지역 우체국에 등록하도록 했으나 투입되는 비용 대비 실익이 별로 없다고 판단해 1960년대에 시스템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부자를 상대로 사실상 미국 영주권을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투자 이민 제도를 대체하면서 금액 기준을 대폭 높이는 컨셉이지만 미국 기업에 대한 투자 대신 정부에 직접 돈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사실상 영주권 장사란 비판이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500만 달러의 미국 영주권을 주는 골드 카드를 조만간 판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영주권을 의미하는 그린카드에서 따온 것으로 보이는 골드카드는 그린카드에 더해 시민권 취득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제공할 것이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입니다. 그는 그린카드와 비슷하지만 그것보다 세련됨의 수준이 더 높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의 설명을 종합하면 골드카드는 EB5 비자와 유사하게 미국 투자 및 검증 절차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EB5와 다르게 골드카드는 돈을 미국 정부에 직접 지불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골드카드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특정 금액을 미국에 투자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우린 EB5를 골드카드로 대체할 것인데 이것은 실제로는 그린카드 골드 버전이라면서 그들은 미국 정부에 500만 달러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EB5에 대해 가짜, 사기, 싼 값의 영주권을 갖는 방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왜 우리가 공짜로 나눠주느냐고 말하고 골드카드 판매 전망과 관련해 우린 100만 장 카드를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100만 장의 카드는 5조 달러 어치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약 1000만 장을 판다면 이것은 50조 달러라면서 미국의 현재 부채는 35조 달러다. 이것은 환상적일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연방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 등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세금을 줄이고 정부의 지출도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문제는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이 불가피해 혜택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 하원은 25일 앞으로 10년간 세금을 4조 5천억 달러 줄이고 정부 지출도 2조 달러 삭감하게 하는 예산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공화당이 발의한 이 결의안은 찬성 217표대, 반대 215표로 가까스로 하원 문턱을 넘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 결의안은 의회가 매년 처리하는 세출 법안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정부 부처별 세부 예산을 정하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예산 결의안은 세입 세출의 전체 규모와 대략적인 분야 등 예산의 큰 틀만 설정하는 일종의 지침으로 상원과 협의를 거쳐 단일안이 상하원에서 통과되면 효력을 갖게 됩니다. 민주당과 진보 언론은 공화당이 메디케이드를 비롯해 경제적으로 힘든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삭감할 것을 우려해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아직 구체적인 예산 축소폭은 확정되지 않았고 상하원의 조정이 남아있긴 하지만 메디케이드의 경우 최대 8,800억 달러의 삭감이 예고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센터 포 아메리칸 프로그레스가 내놓은 분석에 따르면 8,800억 달러 규모의 메디케이드 삭감이 이루어진다면 각 연방 하원 선거구는 평균 20억 달러 규모의 기금을 잃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인 밀집 지역 플러싱이 위치한 연방 하원 뉴욕 6선거구는 약 30억 달러 지원이 줄면서 전체 메디케이드, 아동 건강보험 프로그램 수혜자 24만 명 중 9만 2천 명이 자격을 잃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방 하원 뉴욕 3선거구는 15억 9천만 달러 지원이 줄어들며 전체 메디케이드 수혜 대상자 13만 명 중 4만 4천 명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연방정부가 최근 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는 달걀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 공급 부족을 초래한 조류 인플루엔자 퇴치 등에 최대 10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브룩 롤린스 농무부 장관은 어제 달걀 가격을 낮추기 위한 내 계획이란 제목으로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글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퇴치를 위한 포괄적인 전략을 발표한다며 농무부는 이 위기를 막고 계란을 다시 저렴하게 만들기 위해 최대 10억 달러를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롤린스 장관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농무부는 조류 인플루엔자 퇴치를 위한 5가지 전략을 고안했으며 우선 가금류 농장에서 정부가 개발한 야생동물 생물보안 평가란 감염 방지 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농가에 총 5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조류 인플루엔자의 영향을 받아 닭을 살처분한 농가들이 다시 농장을 정비하고 양계를 재개할 수 있도록 총 4억 달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조류 인플루엔자 백신 치료제 연구 개발에도 최대 1억 달러를 지원합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퇴치 외에도 달걀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그동안 캘리포니아주에서 적용한 산란계의 최소 공간 요건 등 규제를 완화하고 일반 가정에서도 뒷마당에서 더 쉽게 닭을 기를 수 있게 하겠다고 롤린스 장관은 밝혔습니다. 그는 또 단기적으로 계란 가격을 낮추기 위해 외국에서 일시적으로 달걀을 수입하는 방안도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 5가지 전략이 하루아침에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향후 3에서 6개월 이내에 달걀 시장의 안전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미국에서 2022년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발한 이후 살처분된 산란계는 약 1억 6,600만 마리에 달합니다. 정부가 뉴욕주에 오는 3월 21일까지 맨해튼 혼잡통행료 징수를 멈추라고 명령했습니다. 뉴욕주는 법적 소송이 제기된 만큼 판결까지 통행료 부과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글로리아 셰퍼드 연방고속도로청 수석국장은 지난 20일 뉴욕주 정부 관계자들의 뉴욕주 교통국과 관계기관들은 오는 3월 21일까지 연방정부가 지원해 건설한 고속도로에서 혼잡통행료 징수를 멈춰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앞서 숀 더피 교통부 장관도 혼잡통행료 승인을 취소한다고 밝힌 서한에서 연방정부 자금이 지원된 도로에서 주 정부가 통행료를 걷는 것은 잘못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서한은 트럼프 행정부의 혼잡통행료 폐지 공식화에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급격히 반발하고 나선 뒤에 발송된 것이라 더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더피 장관이 연방정부의 혼잡통행료 프로그램 승인을 취소한다고 밝혔고 뉴욕주는 같은 날 이에 반박하며 연방정부의 혼잡통행료 폐지에 즉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소송이 제기된 만큼 법적 판결이 나올 때까지 통행료 부과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는 뉴욕주와 몇몇 다른 주를 약하게 만들기 위해 그 지역을 혼란에 빠뜨리고 싶어 한다고 말하고 600만 명의 뉴욕 통근객을 화나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데이팅 앱에서 만난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던 나사 소속 한인 엔지니어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변호인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인해 심 씨가 모든 평판을 잃어야 했다며 그는 지역 검사장의 정치적 욕심의 희생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텍사스 지역 매체들에 따르면 텍사스주 해리스 카운티 검찰이 여러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나사의 전 엔지니어 38세 한인 에릭 심 씨에 대해 25일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심 씨의 닐 데이비스 변호사는 지역 매체에 성명을 보내 내 의뢰인은 원래부터 무죄였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는 오구 검사장은 무고한 사람을 기소한 뒤 언론에 알려 헤드라인을 장식할 기회를 노렸다며 내 의뢰인의 명예가 훼손됐고 평판이 심각하게 나빠졌는데 오구 검사장이 이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카운티 검찰은 성명을 통해 우린 여성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믿지만 6건의 사건은 재판에 회부할 만큼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고 7번째 피해자로 추정되는 여성은 기각을 요청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들은 약탈적 행위의 희생자며 우린 그들이 겪은 트라우마를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법정에서 증언하도록 해 고통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심 씨는 지난해 2월 데이팅 앱에서 만난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나사 존슨 우주센터에서 체포됐습니다. 당시 검찰은 보도 자료를 통해 심 씨가 여성들의 동영상을 촬영하고 경찰에 신고할 경우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상습 성범죄자 혐의가 있다고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심 씨 측은 모든 관계는 합의로 이루어졌다며 여성들은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 주간 브리핑을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